안녕하십니까, 신동호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이 되었네요. 최근에 방송이 많이 좀 뜸하죠. 굉장히 많이 바빠서 그렇습니다. 써야 되는 원고도 많고, 또 강의하는 것도 많고 해서, 좀 뜸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제가 하루에 하나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아빠 학교라는 이름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또 시간이 있으면 또 다른 아니면 뭐 바꿔서 하든 어찌됐건 아빠 학교라는 걸로 1탄으로 시작을 해서 몇 탄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 교육 현장에 가서 아빠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들 또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빠 학교라는 이름으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탄이고요. 첫 번째 아빠 학교 1탄의 주제는 뭐냐면, 이 아빠들이 자녀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 좋겠죠. 또 아이들하고 의사소통도 하면 좋겠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아빠들도 있지만 굉장히 소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당연히 아이가 뭐 정말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까지, 그죠? 한 4학년, 5학년 때까지, 또는 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매우 친하게 지내다가, 그 이후부터 이제 거리가 좀 멀어지죠. 뭐, 그때쯤 되면 아빠들이 많이 바쁘죠. 많이 바쁜 것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엄마와 아빠의 역할을 나눠서 이 아빠의 권위나 이런 거를 더 세워주기 위해서 내지는 아이가 뭔가 하나는 집안에 가정에 무서운 사람 한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 아빠의 역할을 최대한 자제하고 가끔 한번 좀 묵직한 목소리를 내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빠의 권위를 세워주려고 하는 역할 설정들을 가정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나중에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거 보면 결국은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결국은 우리 아빠가 이 권위를 내려놔야 한다. 권위, 권력. 아빠가 어쨌든 돈을 벌어오니까에 대한 권력도 있을 수 있겠고요. 돈에 대한 권력이죠. 또 권위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빠가 갖고 있는 또 아빠의 어떤 역할 설정, 우리 또 기존의 가부장제에서 살았던 그런 의식들이 우리의 알게 모르게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에 대한 설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학교에 가보면 학교에 오시는 학부모 중에 아빠들은 그런 것들을 살짝 많이 누그러뜨려져 있는 사람일 거라는 예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면 전부 다가 그렇지는 않더라 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아빠의 권위를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아빠들이 아빠의 권위라고 하나요? 아니면 아빠의 엄정함, 엄숙함, 아니면 조금 엄함이라는 거 있죠. 좀 아빠는 너무 엄해, 우리 아빠는 좀 엄하셔,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자녀들하고 친해지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아빠의 말이 굉장히 옳은 말도 많습니다. 옳은 말도 많지만 실제 요즘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아닌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 지금 현재 40대나 50대의 아빠들의 경우에, 물론 뭐 30대 아빠도 포함해서 아빠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뭐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매번 군대 갔다 오면 제가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1년 후배나 2년 후배를 만나도 그 후에 고참들이 자기 후배들에게 부하는 아니죠. 냉정히 따지면 어쨌든 후배들에게 야, 내가 군대 생활할 때는 뭐 내가 이등병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굉장히
험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우리 역시도 현재의 아빠인 사람들 역시도 굉장히 빠른 변화의 시기를 겪어왔던 사람들인 거죠. 그죠? 우리가 1965년도에 그 65년도니까 35년이죠. 그 65년도부터 경제 발전이 이제 제대로 어찌됐건 조금 체계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65년부터 35년부터 2000년까지 그죠? 그 다음에 지금 19년, 20년이라고 하면 55년 동안 변화하는 54, 5년 동안 변화했던 것들이 뭐 보통의 그 변화가 아니죠. 이전에 뭐 조선시대 50년 그때도 많이 변했겠지만 그죠? 변했겠지만 지금 시절만큼 변하진 않았겠죠.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죠. 어렸을 땐 집집마다 전화기도 없었고 집집마다 TV도 없었던 시절에 요즘은 뭐 집집마다 TV가 없는 것은 선택사항이지 돈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죠. 또 전화기 역시 이제는 단순히 전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제 놀이문화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또 놀이문화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전화가 다시 가정하고도 연결이 되는 또 가정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적인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페이스북을 통해서나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나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빠르게 변화하는 시절에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조금 가부장적인 좀 엄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엄한 아버지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에 비해선 역할을 또 뭐 특별히 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원래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의 현재 저의 모습은 역시 제 아버지에 봤던 그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물론 우리 아버지보다 제가 굉장히 유해졌을 겁니다. 유해졌다는 건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역시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는 또 변했으니까요. 그때 그 아이가 제가 아니고 지금의 새로운 아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이 자녀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게 하려면 결국은 아빠의 권위라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렇다고 아빠의 권위를 완전히 내려놔서 뭐 아니요. 권위를 내려놔야만 합니다. 권위를 지나치게 내세우지 않는다고 해도 현재의 그 모습 자체가 권위라고 인식할 수도 있어요. 이 아이는. 왜? 나랑 안 친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왜 아빠 학교라는 이름으로 아빠들에게 권위를 좀 내려놔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의 꼭 대입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래 사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권위로 인해서 아이하고 그 대화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학교에 가서도 그 남자하고의 대화에 물론 뭐 특별히 불편함이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좀 더 친숙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아빠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것을 없애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아빠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저하고 같은 처지니까요. 자녀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자녀들에게 정말로 인생은 이런 거야. 생각보다 되게 힘들다. 야, 돈 벌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냐? 라든지 정말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지만 또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왜곡될까봐의 걱정도 있죠. 그죠? 돈 벌기 쉬우니까 내가 죽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니까 너무 험한 말을 하진 않지만 어쨌든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어 하죠. 근데 자녀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유는 아까처럼 평소에 대화를 하고 싶어도 이미 설정된 아빠의 역할, 권위나 이런 것들이 좀 지나치게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실제 아빠들은 내가 권위를 갖고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아이들하고 친해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려면
이 권위의식이라고 할까요? 이게 저는 안 갖고 있는데 이미 이 아이들이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 자체를 얘들은 제가 이 권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저는 분명히 우리 아버지보다, 실제로 저희 아버지보다 굉장히 10분의 1 토막, 10분의 1은 아닐까요? 5분의 1? 5분의 1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권위를 없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아이들이 그만큼 변했는데, 그죠? 변했는데 제가 그거에 부응해주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론 뭐 자녀들하고 매우 친하게 잘 지내는 아빠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권위를 내려놓지 않으면 아이가 다가가지 않죠. 실제 우리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대화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의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하려니까 아이가 대화를 거부하죠. 아니, 거부한다기보다는 안 듣죠. 그러니까 대화가 매우 짧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단답 형식인 거죠. 아니, 난 대화하고 싶다니까? 근데 대화가 안 돼요. 걔가 대화를 안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갭들이 결국 현재의 나의 모습인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갖고 있는 권위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이미 한 그 아이가 살아온 인생이 뭐 13년, 14년, 15, 6, 7년, 18년 이렇게 다져진 거니까 쉬운 게 아니죠. 어느 한 날 제가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대화를 나눠볼까 하고서 그 아이 눈높이 맞춰진다 그래서 맞춰놓고 얘기한다 그래서 쉽게 얘기가 되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나는 아직 자녀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고 자녀하고 대화가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신 아빠입니다. 정말 존경받아야 되는 아빠인 거 분명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현장을 가보면 다수의 학부모들은 99%는 엄마죠. 그러니까 한 3, 4년 전에는 뭐 99%가 엄마였고요. 최근으로 오면서 아빠들이 서너 명, 네다섯 명, 많을 때는 10명 이렇게 많아진다는 걸 느낍니다. 그만큼 아빠들도 물론 입시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인데 입시에 대한 얘기를 하든 아이의 성장과 관련한 얘기를 하든 아빠의 권위를 지나치게 내세우게 되면 자녀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분들은 자녀하고 대화 친해지고 싶다. 또 자녀의 인생을 잘 설계해주고 싶다. 자녀를 잘 이렇게 유도해주고 싶다. 정말 손잡고 우리 미래를 함께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빠의 권위를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빠의 권위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도 안 친했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빠의 권위를 나는 분명히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아빠의 어떤 그런 권위나 아빠의 엄정함, 엄한 부분에 대해서 느꼈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잘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아이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눈높이에 맞춰서. 근데 아이의 눈높이를 맞춰서 얘기하려고 한다는 의미는 곧 아이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이가 그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말을 들어줄 자세가 되어 있으려면 제가 하루 이틀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꽤 오랫동안 뭐 많게는 3개월 아니면 더 이상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죠. 아이의 상처가 심했다면 심할수록 또는 아이의 상태가 별로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또는 그런 괴리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쉽게 달라지진 않게 그러려니까 결국 아이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 뭐 공원을 가든 영화를 보든 뭐 어떤 거가 됐든 아이하고의 어떤 친밀감을 높여서 근데 그 친밀감을 높인다는 행위는 곧 권위가 좀 내려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하는데 얘는 그런 권위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아빠는 분명히 내 아버지 세대보다 훨씬 더 적은 분량의 것을
행하고 있지만, 아빠로서의 어떤 엄함을 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아이가 받아주는 것은 그 엄함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반대 세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방송을 보시는, 제가 아빠 학교를 얘기하면서 제일 첫 주제로 무엇을 잡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아빠의 권위를 내려놔라. 내려놔야만 자녀 교육을 훨씬 더 잘 해갈 수가 있다. 또 자녀의 결국 아빠도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려니까 나의 권위를 내려놓고 이 아이와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다른 교육과 관련한 영상도 또 촬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아빠분들 아빠의 권위를 내려놔야만 한다. 그리고 그 내려놓은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자녀와 계속 친밀도가 높은 상태의 대화를 나눠주자. 그리고 아이가 난 꿈이 없어요. 뭐 이런 것도 사실 얘기해주고 싶은데 이 아이가 집중을 안 해요. 얘기하면 또 끝이죠. 그러려니까 아이하고 맞춘 그런 대화를 꽤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서는 아빠의 권위를 내려놓지 않으면 매우 힘들다. 물론 엄마의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엄마 혼자서 그 역할을 다 해내는 건 너무 힘들어요. 엄마의 역할이. 엄마의 역할을 반이라도 나눠주기 위해서는 자녀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나는 돈 벌고 엄마는 만약에 가정에 있으니까 당신이 다 알아서 해. 이거 매우 안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대입과 관련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자녀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훨씬 더 성공적인 대입 준비가 가능한 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방송을 보시는 아빠분들이 계시다면 권위를 내려놔라. 또 아이하고 친밀도를 높여가는 작업을 해나가라. 그리고 아이의 그 눈높이에서 이게 못하면 수학 문제 못 풀고 이런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답답하죠. 얘네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 근데 그것은 아이마다 다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대화를 이끌어내 줄 수 있는 아빠. 그리고 그것을 그 아이에게 공감해주고 그 아이에게 그건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제안만 하는 정도. 너 이거 해야만 해. 이렇게 강요가 아니라 제안하는 정도. 그리고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가능한 한 이 아이가 선택을 한다는 건 의사결정권이 있는 거죠. 그죠? 의사결정을 하고 그 의사결정을 자기가 했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그냥 지시했던 것보다는 좀 더 능동적으로 변하겠죠. 이런 역할까지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첫 번째, 오늘의 아빠 학교 주제 첫 번째는 권위를 내려놔라. 그래야 자녀교육 성공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빠 학교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